안녕하십니까. 미래 예측의 박영숙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엄청난 교육의 변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육은 이제 더 이상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칩이나 바이오 컴퓨터를 몸속에 넣고 음성 인식기기로 이야기를 나누고 화면을 벽에 쏘고 정보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나와서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런 다양한 문제를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대신 해주고 이런 시스템까지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화가도 나왔고요. 인공지능 소설가, 인공지능 이제 작가라든가 이미 저널리스트도 나왔습니다. 작곡도 합니다. 앞으로 아바타를 나 대신에 이 장소 저 장소로 출장을 보내가지고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이제 구글이라든가 애플에서 교과서를 없애자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가 이제 책으로 나와 있는데 책은 한 번 나오면 업데이트하기가 힘들어요. 다시 출판을 하거나 찍어야 되죠. 만약에 온라인상에 우리가 지금 보듯이 패드에, 아이패드에 전부 집어넣으면 뭐 내일 업데이트하고 오늘 업데이트하고 계속 다른 내용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플에서 만든 iBooks, 애플은 i자를 붙여요. 그죠? 아이폰, 뭐 아이팟 이런 식으로 iBooks 2 버전인데요. 아이패드에다가 초, 중, 고등학교 뭐 심지어 대학교에 인공지능 학습까지 다 집어넣습니다. 애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구글도 하고 여러 곳에서 이제 교과서는 너무 낡았다, 오래됐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노란 딱지가 이 그림 중간에 있죠. 노트가 필요 없습니다. 교과서도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공책이 필요 없어요. 펜도 필요 없어요. 이제 그림으로 영상으로 배우고 난 뒤에 자기가 메모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북스2에는 노란 딱지에다가 쳐가지고 메모까지 해놔요. 아, 선생님이 요거 시험에 나온다고 강조하라고 했어 라고 메모를 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정말 살기 좋은 이런 세상이 되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책만 읽고 선생님 칠판에 뭔가를 적는다고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전부 스스로 해봐요. 메이크가 된다. 메이커의 시대. 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해보기를 원해요. 음악도 스스로 만들고 작곡도 하고 또 아이들이 뭐 큰 이 도구는 아니지만은 장난감으로 그죠? 크레인을 만들어보고 지게차도 만들어보고 전부 다 이제 만들 수가 있는 이 도구들이 저렴하게 나옵니다. 특히 요즘에 창의성을 많이 돋구어주는 프로그램으로 홀로빗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7월 29일자 정도에 나왔습니다. 홀로그램을 찍을 수도 있고요. 녹화를 할 수도 있고 카메라가 나왔어요. 홀로렌즈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놨는데 홀로그램으로 자기의 그림이나 자기가 저장해놨던 사진을 홀로그램 속에 넣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홀로그램은 공기 중에 자기가 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화면이 적어지고요. 이렇게 하면 화면이 커집니다. 그래서 내 주방에서 내 거실에서 나의 모습을 크게 했다가 적게 했다가 옛날에 뭐 거인국에 가면은 그죠 뭐 내가 적어지는 또 소인국에 가면 내가 커지는 것처럼 홀로그램 가지고 굉장히 창의적인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다양한 지식이 로봇 속에 들어가요. 젠보라는 이 조그만 도우미 이제 가사 도우미는 이 한 가지 일만 하다가 8가지 일을 다 합니다. 요리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레시피를 다 외워가지고 그다음 뭐 물을 3컵 따르세요. 뭐 간장을 몇 컵 따르세요. 뭐 등등 이렇게 알려줘요.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곰 3마리가 살았는데 계속해서 5번, 10번 책을 읽어주기가 귀찮아요. 그러면 이 로봇이 1000번, 10,000번 똑같이 읽어주면 아이는 깔깔대고 웃죠. 그래서 아이를 돌봐주거나 노인과 대화를 나눠주거나 뭐 이렇게 우리의 교육을 도와주는 다양한 디바이스라 그럽니다. 기기, 장치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이 그림은 아론이라고 AI 인공지능
페인터입니다. 화가예요, 화가. 실제로 보면 기계예요. 기계가 막 시시시 그리는데 중요한 거는 굉장히 창의적으로 이미 기계는 인간보다 더 창의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든가 또 이건 알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이 그림을 다양하게 삐뚤어서 아니면 뒤쪽에서 보거나 앞에서 보게 또 색상도 지금 노란색을 많이 칠해가지고 창의적으로 그렸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AI 페인터, AI 화가들이 보통 뭐 한 달 작업해서 그림 하나 그리거나 3년 작업해서 그림 하나 그리는데 10분 만에 그리거나 5분 만에 그린다는 거죠. 그게 인간과 차이고 인간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또 교육을 도와주는 게 우리가 구글 글래스라고 3년 전에 나와가지고 지금은 약간 이제 들어가서 사람들이 대량 생산하지 않고 있지만 문제가 많아서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서 아이글래스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아이글래스는 여기를 눌러요. 3가지 버튼이 있는데 눌러서 모든 것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몇 시지? 오늘 주식시장은 어때? 내일 날씨는 어떨까? 지진이 어떻게 내일 어디쯤 어떻게 지진이 일어날까? 물으면 이 인공지능이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서 알려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어요. 눌러서 사진 오케이 글라스 쉬고 테이크 픽처 사진 찍으라면 얘가 사진을 찍어요. 얘가 물어봅니다, 나한테. 페이스북에 올릴까? 이렇게 올려봐요. 그러면 내가 예스만 하면 곧장 내 페이스북 계정에 이 찍은 사진이 올라가요. 라든가 가장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곳은 대학교라든가 이런 랩 같은 데에서 학생들이 교사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싶고 검색하고 싶으면 이거를 눌러가지고 검색을 다양하게 합니다. 앞으로 교사의 역할이 사라질 수도 있다. 교사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우미 역할을 한다든가 어시스턴트, 협력자, 조력자, 가이드, 멘토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고요.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곳은 지금 현재 아이글래스를 쓰는 곳은 교육이라기보다 오히려 의사들입니다. 의사들이 수술할 때 눌러놓고 촬영을 하는 거죠. 수술하면서. 그래서 인턴이 지금은 10명 정도 인턴을 하다가 인턴을 100명, 500명까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화면으로 보고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 구글 안경이 나와서 변화가 있다면 그런 거일 수가 있다. 결국 교육은 2025년이 되면 조그만 칩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칩을 눌러서 벽으로 쏘고 홀로그램으로 공중에 화면을 띄우고 말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변화가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영화를 보셨지만은 매트릭스가 그죠? 매트릭스는 2045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뒤에 신경망을 꽂아서 우리가 지식을 업로드 다운로드 트리니티가 0.3초 만에 달려가면서 헬리콥터 모는 법을 다운로드 받아서 금방 헬리콥터에 타자마자 헬리콥터를 몰아요. 이제 교육이 외워가지고 내가 밑줄 쳐서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업로드 다운로드 하는 이런 시대가 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봅니다. 거기에 인공지능이 가장 큰 역할을 하죠. 인공지능은 60년, 65년 또는 50년의 역사를 가졌다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는데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멀리서 보면 진짜 사람 같죠. 대화도 나누고 나의 이제 멘토가 되어줄 수도 있고 우리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고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이제 교실에 반드시 사람이 앉아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자 보세요라고 화면에 보여주고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를 알아듣는다는 거죠. 기계가 인공지능 중에서 강인공지능 또는 인공 일반지능이라 그래요. 알파고는 그냥 약인공지능입니다. 걔는 바둑밖에 못 둬요. 하지만 사람의 표정을 읽고 사람처럼 이해하고 분석하고 또 더 많은 것을 스스로 배우고 이런 것을 인공 일반지능이라 그래요. 강 인공지능이라고 하고
이런 놀라운 인공지능들이 우리에게 인공지능 뭐 AI 로봇이라 그러죠. 로봇이 다가옵니다. 얘는 필립이고요. 필립은 멀리서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거 보면 정말 사람 같아요. 벤 고르첼이 여기다가 표정을 넣었고 말하는 기능, 듣고 이해하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로봇은 헨슨 로보틱스사에서 만든 거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 벤 고르첼 이분은 지금 현재 한 30년 인공지능을 공부를 했고 한국에 5월 25일 왔다가 지금 또 다음 주에 한국을 와서 한국의 인공지능 바람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늦지 않았다. 인공지능의 메카가 될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손을 쓰면 가장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하는 분야가 또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죠. 수학이 어렵다고 생각하죠. 옛날에는 수학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2344 곱하기 2344 내가 막 곱하기를 해서 더하기 해서 내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냥 부호만 하면은 아니면 계산기 누르면 2344 곱하기 2344 금방 나오죠. 나누기에다가 미분, 적분 전부 기계가 다 해줘요. 수학이 쉽다, 그죠? 인공지능도 굉장히 쉬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로봇 만들어지고 이런 교육들이 새로운 기기라든가 뭐 칩이라든가 바이오 컴퓨터나 AI가 우리 생활에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정말 이제 교사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인간이 가르칠 게 별로 없어지면서 대학은 2030년이 되면은 절반이 지구촌의 절반의 대학이 사라진다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대학이 필요 없다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한 사람은 바로 위키피디아의 지미 웨일즈입니다. 위키백과 사진에 들어가면 뭐 모든 게 다 있어요. 우리가 뭐 네이버에 물어보지 위키에 물어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전부 교수님한테 안 물어요. 교수님이 바로 옆에 있어도 안 물어요.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야 1초 전, 3초 전, 30분 전, 하루 전 정보가 정확하지 교수님에게 물으면 20년 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이 사람은 지금도 끊임없이 대학은 필요가 없을 수가 있다. 엄청난 정보를 우리가 뭐 안경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칩으로 보거나 인공지능 로봇으로 보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들이 전부 온라인상으로 무료로 막 들어가죠. 무료로 들어가서 지금 여기 보는 이런 장면들은 콜세라 같은 거고요. 콜세라가 가장 크게 이제 성공했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칸 아카데미도 굉장히 이제 커요. 칸 아카데미 초중 고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대학생은 콜세라, 콜스 알죠? COURS에다가 RA를 붙여요. 콜세라.org에 들어가면 수백 개의 대학이 무료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급 끝까지 올라가면 이제 우리는 학점을 이수할 수도 있고요. 학점을 인정해주는 이런 대학들이 많아졌어요. 데프니 콜러가 이 공동 창업자인데 데프니 콜러를 저희는 잘 압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 조그만 방에서 시작했다가 아주 지금은 빌딩 4층짜리 빌딩 아주 크게 되었고요.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이 사진은 2주년 창립 기념일에 저희가 가서 인터뷰도 하고 뭐 만났던 이런 장면입니다. 호세 코르데이로 싱귤레리티 교수하고 갔어요. 저희들은 이렇게 AI 인공지능이 교육혁명을 일으킨다. 정말 뭐 왜 외웁니까, 그죠? AI가 공부해 놓은 거, 분석해 놓은 거를 그냥 다운로드, 업로드 받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IBM 왓슨 슈퍼컴퓨터, IBM이 오랫동안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슈퍼컴퓨터를 연구를 해왔고요. 지금 현재 IBM 왓슨 헬스라고 나와서 이제 의사들의 진료를 뺏어갑니다. 이 AI 컴퓨터가 훨씬 더 진단을 정확하게 해요. 또 IBM 왓슨 러즈라가 있어요. 러는 법이죠. 러즈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법을 얘가 다 외웠어요.
그리고 모든 이 살인 케이스, 뭐 무슨 형사 법원에 있는 케이스를 얘가 다 쭉 읽었어요. 외웠어요. 나의 케이스를 몇 가지 땅땅 쳐서 엔터만 치면은 평균 형량 7.8년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준다든가 판사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뺏어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IBM 왓슨 이 그림은 지금 제가 IBM 왓슨에게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What is? 뭐가 어떻게 돼? 뭐 가장 깨끗한 물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정보. 제 머리가 3기가라면 얘는 몇 기가이겠습니까? 수천 기가가 될 수 있죠. 수억 기가도 될 수 있습니다. 많이 갖다 놓으면 컴퓨터 많이 갖다 놓고 용량을 늘리면 되니까. 결국 우리가 칩이라든가 바이오 컴퓨터로 몸속에 집어넣는 거고, 저희는 이런 그 상상을 합니다. 애플에서 I think라는 것을 만든다. 아이폰도 만들었고요, 그죠? 애플에서 아이폰도 만들었고, 아이팟도 만들었고, 뭐 아까처럼 아이북스도 만들었죠. I think는 이제 내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 생각하지 않고 대신 생각해주는 이 신경망에다가 정보를 집어넣고 빼고 영화 매트릭스처럼 2045년 우리는 아마 그런 교육을 받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확 정리를 해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 구글의 글로벌 브레인입니다. 저희는 글로벌 브레인이 나올 것이다. 2019년 또는 2020년, 늦어도 2020년 25년 이 사이에는 글로벌 브레인이 나옵니다. 교수가 필요 없어요. 글로벌 브레인이 들어가서 검색하면 다 돼요. 글로벌 브레인의 음성 인식기기로 물어봐요. 오늘 날씨가 어때? 인공지능으로 무슨 프로그램 좀 만들어줘. 얘가 대강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러이러한 논문을 좀 써주세요. 하면은 논문의 기초도 써줄 수 있고, 상상하면 그죠 놀라울 정도로 이런 것을 누가 만드냐면 레이 커즈와일 이 기술 이사가 구글에서 글로벌 브레인을 만듭니다. 이게 인공지능의 뭐 결합체라고 그래야 되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을 구글이 다 가지고 있어요. 구글이 검색을 하니까 전부 구글로 이메일 보내면은 전부 그 안에 지식이란 지식은 다 들어가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뭐 빅데이터라는 말은 저희는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AI 인공지능이 이 많은 정보를 연결해서, 그죠? 사회적인, 과학적인, 정치적인 이런 문제들을 분석, 해결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 글로벌 브레인이라는, 이제 결합체가 하나가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공부를 외워가지고 외울 필요가 없어요. 교과서도 없어지고 다 있는데 또 AI가 인공지능이 다 외워주는데 그러면 대학이 4년일 필요가 없다 이거죠. 1학년 때 배운 것은 2학년 때 다 없어지거나 버려지거나 오히려 안 배우는 이만 못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학을 3개월짜리로 만들자라는 운동을 했고 드디어 미국에서 대학을 3, 4개월 과정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다빈치 연구소 토마스 프레이. 이 대학은 대학이 아니라 새로 나온 기술을 가르쳐요. 드론 어떻게 운전하는가. 그리고 독 브리더, 개에게 어떻게 칩을 넣어가지고 인식을 시키는가. 아니면은 나르는 비행기를 어떻게 뭐 하는가. 또 자율주행차를 어떻게 모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1년짜리가 있어요. 나노 디그리. 다음 시간에 더 열심히 이야기하겠지만은 나노 디그리는 1년 동안 한 달에 또는 6개월 또는 9개월 동안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를 내고 중요한 기술들을 배워요. 이것은 지금 현재 유다시티라는 곳에서 지금 이런 강좌를 합니다. 또 보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일렉트로드라고 뇌파를 읽는 이런 기술들을 개발한 데가 있어요. 칩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데가 뉴로스카이입니다. 이 뉴로스카이에서는 일렉트로드 칩을 여기다가 붙여놓고
내가 이걸 15개 정도까지 붙여요. 하나가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아이패드로 1번 문제를 보면은 내가 반짝반짝해요. 반응이 있어요. 그러면 1번 문제 아는 거고 2번 문제 아이패드로 보여주면 깜깜해요. 2번 문제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 시험이라는 게 의미가 그죠? 이렇게 뇌를 연구를 하고요. 연결을 시켜보고 가장 재미있는 거는 TDCS라고 경두계 전기자극법. 이거는 우리가 핸드폰을 2개를 들고 흔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번호가 이쪽으로 연결됩니다. 내 머리에 그죠? 경두계 2개 전기자극법을 집어넣고 쓰고요. 상대방도 쓰고 있어요. 두 사람이 전기로 연결을 시키면 나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상대방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놀라운 거죠. 아브라라는 이런 어플이 있는데 여기에서 돈을 내가 500원을 넣어놨는데 딸에게 500원을 전달하고 싶어요. 2개를 흔들어요. 핸드폰 흔들면은 그 어플에서 이미 상대방으로 전달되는 이 정도까지 교육이 와 있기 때문에 뭐 뭘 외워라 3페이지를 외워라 4페이지를 외워라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이거를 텔레파시 기술이라고도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확 상대방에게 뇌에서 뇌로 전달하는 이런 기술. 그래서 앞으로 교육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과서, 공책, 펜 가지고 가서 칠판 보고 뺏겨와서 공부를 하는 시대가 완전히 지났다. 그리고 수많은 기계를 장착하고 칩을 장착하거나 AI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교육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2019년에는 구글이 만드는 이 글로벌 브레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글로벌 브레인은 교사, 교수 더 이상 필요 없고 교사, 교수의 역할이 바뀌는 거죠. 더 이상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도우미, 멘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우리가 너무 놀랐죠. 굉장히 인간보다 똑똑해서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알파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알파고의 수십억, 수천억 배의 글로벌 브레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모두 모이고 거기에 수장이 레이 커즈와일 싱귤레리티 학장이죠. 총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구글의 글로벌 브레인 기술 이사이기도 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데 10년 전의 지식을 우리가 교수로부터 배울 필요가 없이 3초 전에 나온 신기술을 우리가 언제든지 끌어낼 수 있는 이 글로벌 인공지능이 나와서 우리의 교육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시기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온라인 무료 교육, 우리가 콜세라에 대해서 그리고 칸 아카데미, 유다시티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 예측의 박영숙이었습니다. 자기 조카에게 수학을 온라인상으로 가르치다가 칸 아카데미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보는데 지금 수많은 대학교들이 들어가 있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요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겠죠. 이제 콜세라에 들어가서 무료니까 최고의 과정을 최고의 교수가 학위를 주는 곳이 유다시티 210K죠. 2억 1,000만 원 정도를 받는다라고 알려줘요.